네, 김희욱 소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 흐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너무 오세요.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수요일만 되면 이렇게 반가운지. 아니, 얼굴이 왜 발그레해지시는 거예요? 왜 귀까지 빨개지시는 거예요? 더워요, 여기 더워요. 아니 더러워. 일주일에 4번 방송하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화요일 하루 빠지는 걸 저렇게 닥터피쉬처럼 뭐 공격을 해대시니까 저 각질 먹고 사는 사람이라. 예, 남의 각질을 어제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소장님 안 웃겨. 계셨지만 소장님이 계신 것 같이 계속 3분에 한 번씩 우리 소장님이 아이고. 우리 소장님이 우리 소장님이 하셔서 그럼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럴만 했어요. 왜냐면은 네. 아래 공포, 막 경기 침체 전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던 상황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아니라고, 경기 침체 아니라고 다른 경제 방송들과는 다르게 먼저 차별화된 그냥 강하게 자기 의지를 드러내셨어서 자, 그거를 살짝 장단기 자랑을 금리 했습니다. 역전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자. 지금 뭐 누가 봐도 이례적인 그 유동성의 그런 증시 상황인데 큰 의미가 없다니 저는 그렇게 이제 봤죠. 오늘 첫 어쨌든 번째 간에 이야기도 딱 예, 그런 딱 그 거예요.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셔널 얼라이언스 앤드류 브레너입니다. 채권 시장 이상 현상에 증시도 오버 액션을 했다. 연준만 알고 있던 것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금리 인하 공론화 계기 백스탑은 신중해야. 그 채권 시장 이상 현상이라고 하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뭐 그 말씀드렸지만 장기물 채권이라고 해서 금리가 뭐 단기물보다 낮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이런 건 사실 그야말로 예전 이제 금리 뭐 한 6% 4% 이런 시절 6%, 심지어 4%. 우리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은행의 예금 금리가 15%였어요. 그럼 넣기만 해도 부자 되는 거네요? 6개월만 있으면 그냥 원금만 생기는 거죠. 상당히 안 되네요. 근데 이제 그러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네. 초저금리 그다음에 저성장 국면이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증시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요거 좀 언제 차익 실현을 할까? 약간 네. 서로 눈치 게임 하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 어떤 불황의 전조 증상이야 하면서 이제 뭐 오버 액션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연준만 알고 있던 것은 또 뭐냐면은 네. 지난 3월 FMC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몸을 낮췄잖아요. 올해 금리 인사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예. 2번에서 0번으로 완전히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월가에서는 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는 맞아요. 게 아닌가. 저희가 그때 그 그렇죠. 얘기했어요. 예.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둘기 그러니까요. 파적으로 나온 것이 이거였던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뭐 성장 저하 가능성, 글로벌 전체적인 둔화 가능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뭐 약발이 떨어진다 이런 거 말고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모르는 게.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었고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는 뭐 이제 그런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센티먼트에 입각한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악재일수록 연준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다는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괜찮다. 그 대신에 네. 이제는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 사실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연준이 미리 알고서 저런 대책을 세웠는지 아니면 연준이 저렇게 나오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여러 번 나타나고 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원래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만약에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면 유동성 중독자들 외에는 야 진짜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전망이 진짜 부정적이고 어두운 거 아닌가? 뭐 이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10조든 20조든 당장 추경 가지고 우리 지금 경제 둔화를 돌려놓기에는 솔직히 지금 센티먼트 자체가 너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 미국이 금리 인하의 어떤 고려나 어떤 이제 감안만 한다고 해도 한은이 운신의 폭은 더 커진다고 봐야죠.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조금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에 중독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뉴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아시겠지만 이 중독은 말로가 좋지 않다는 거. 우리 글로벌랩 하기 전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광고 거기 보면은 네. 그 나오죠? 이상한 집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몰라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저 준비하느라고. 저는 분장실에서 그걸 봤는데 너 그런 옷 입지 마.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네. 이게 서로에 대한 어떤 데이트 할 때 어떤 MSG나 관심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소장님도 조금 보니까 갑자기 뭐- 무슨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소장님도 집착을 버리시고 오늘 마음 편하게 좋은 시간 네. 이후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게 바로 백스탑의 역풍입니다. 내가 말했다가 예. 내가 당했네. 예, 두 번째로 당하셨군요. 갈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예. 계속해서 유동성 랠리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데이터 트랙 리서치 니콜라스 콜라츠입니다. 스테로이드로 얼룩진 1월 효과는 끝, 종료됐다. 2분기 증시 완전히 안면 어허. 바꿀 거. 변동성 수반 매도 공세, 또 연준 압박. 어허. 이건 뭔가 그냥 바퀴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돌고 도는 어쩔 수 없는 순환에. 정말 여고괴담 월가판이라고 할까? 계속 반복되는. 계속 졸업생이야. 계속 졸업생. 계속 졸업생. 더러워. 졸업했으면 학교를 떠나야지. 어쨌든 스테로이드로 얼룩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표현인데 네. 스테로이드로 얼룩진 1월 효과는 이제 끝났다. 아. 그래서 올해 이제 90일 동안의 랠리는 잊어야 되고 이제 2분기에 들어서면서는 완전히 증시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변동성도 엄청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방 압력이 연준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비둘기파적으로 몸을 낮췄는데 네. 이거를 그렇다고 압력을 안 주면 또 언제 갑자기 매파가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압박 모드로 간다. 근데 뭐 1분기에 증시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은 뭐 여전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도 공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워낙에 이제 연준이라는 어떤 그 조류에 있어서 밀물 썰물을 거스를 수 있는 물고기는 사실 없어요. 밀물일 땐 다 같이 그냥 들어오고 썰물일 때는 혼자 올라오려고 해도 다 같이 빠지고 뭐 이런 건데 워낙 연준의 유동성 밀물 시기다 보니까 저런 변동성이나 매도 공세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 1분기에도 역시 변동성은 없지 않았다. 예. 계속해서 이런 흐름도 2분기에 이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입장이셨고요.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어서 있어요. 좀 예. 살펴볼까요? KGI 아시아 벤꽁입니다. 중국 증시의 외국인 매도 선강통 이후 최대다. 하이리스크 염두한 하이리턴 챙긴 것. 현재 상해지수 올 상승률 20% 외국인에 주목해봐야 된다. 선강퉁. 야 이때 그냥 경제 방송이고 뭐 다 엄청 시끌벅적했죠. 저도 기억납니다. 옆 동네도 예. 그렇고. 2016년 12월 5일 내 생일 바로 전날 성강통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잊지도 예. 않아요. 잊지도 예. 않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중국 증시 이틀 연속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외국인 매도 금액이 108억 위안. 어허.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조 8천억 원어치 그렇죠. 주식을 순매도를 그게 했는데 묻히니까. 화요일 거는 지금 아직 블룸버그의 통계가 지금 아직 안 떴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증시 전체 상승률 1위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올랐으니까 양털 깎기 차원에서 급격한 차익 실현 매도도 이해는 간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잘 놀다가 출구를 지금 향해서 나갔는데 과연 조금 쉬었다가 담배 하나 피우고 다시 들어오려는 건지 아니면 야 이제 여기 식사 끝났다고 뭐 나갈 것인지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다시 들어옵니까? 저는 지금 글로벌 네. 증시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제 이런 식의 자금들이 많이 몰린 것도 맞긴 한데 솔직히 지금 같은 시점에 마땅히 익스포저를 늘릴 만한 시장은 아닌 없다고 것 보고 같다고. 뭐 유럽이 지금 뭐 예. 그렇다고 뭐 안 시끄럽나요? 미국이 그렇죠. 또 뭐 노이즈가 근데 없나요? 뭐 이 하이리스크, 정도면- 하이리턴이 아닌 곳이 지금 있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어쨌든 뭐 하이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하이 리턴을 챙기려고 들어간 사람들이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하이 리스크네. 그럼 나는 하이 리턴 챙겨야지 하고 잠깐 빠진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시적인 상황이라고도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종목에서도 좀 언급을 예.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무역위원회 심리 결과입니다. 애플, 퀄컴 특허 침해 인용 취지, 중국 생산 아이폰 일부 수입 금지 권고, 양사 언급 거절, 삼성전자 수혜 가능. 오늘 잘 지금- 오르다가 네, 특허권 관련해서 애플하고 퀄컴하고 지금 서로 지금 싸우고 있고 예. 심리 중에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ITC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결과는 7월달에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애플 입장에서 오늘 속상한 게 어제 애플 TV 플러스하고 뭐 컨텐츠 이런 거 많이 발표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하루 만에 이 이슈 때문에 하락하니까 마치 어떤 착시 효과로 애플 그 새로 발표한 그런 컨텐츠 마케팅
잘 안 될 것 같아서 팔았네 뭐 이렇게 억울한 지금 매도세를 근데 당한 거죠. 사실은 요 이슈가 있기 전에 지난주에 뭐 투자 의견 뭐 상향 조정도 있고 예. IT주의 상승을 견인한 게 애플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이것도 저는 역시 생각이 양털 깎기. 드는데 예,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오늘 많이 깎는데 그 뉴질랜드도 아니고 예, 무슨- 봄도 되고 했으니까 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예, 양털 깎기. 뭐 왁싱이라고 하면 또 너무 좀 표현이 자극적이니까요. 저 양털 그러면은 깎기로 보고 그 다음에 네, 양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퀄컴도 야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라든지 애플이 부당해라든지 어떤 언급을 거절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어닝 쇼크에 대한 예. 어떤 뭐 자율 공시를 이용한 사상 처음 그 실적 부진 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반발 매수세를 불러올 만한 아주 좋은 재료라고 어허. 보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폭스콘에서 만드는 아이폰이 미국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수혜겠죠. 그렇지만 항상 확률 게임으로 이제 사전에 움직이는 이런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 애플 TV 플러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날로그로 비유를 하면 네. 에어컨 만드는 회사에서 에어컨 냉매도 제조한다. 뭐 들어가는 거 채우는 것도 만든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앞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어떤 기기에다가 들어가는 컨텐츠까지 채우는 거 사실은 삼성전자 뭐 뮤직 서비스 했는데 그닥 잘 되지. 밀크 해서. 네, 밀크였었죠. 근데 이제 뭐 밀크가 잘 안 됐고 뭐 어쨌든 뭐 애플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혁신은 사실은 이제 없으니까. 근데 여기 애플 TV 플러스에 이제 초기 출연자로 지목된 오프라 윈프리, 뭐 스티븐 스필버그 예. 뭐 이런 사람들이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제 사견이에요. 이거는 좀 애플하고 저는 아무 악감정도 없는데 솔직히 애플 기기 아이폰 좋아하는 분들은 얼리 어답터면서도 굉장히 컨텐츠에 이런 게 좀 안목이 높은 분들인데 여기 초기에 참여하는 제니퍼 애니스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븐 스필버그가 과연 그런 핫한 케미가 아이콘이다. 맞느냐. 너무 대중적인 인물이라는 게 혁신의 아이콘과 너무 대중의 뭐 그렇죠. 아이콘에 맞나? 이게 약간 엇박자인 것도 같아요. 차라리 뭔가 뭐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도 약간 한물 같고 그렇죠. 만약에 뭐 유튜브 스타나 아니면 뭐 테드 강연 같은 거를 뭐 독점 그렇네요. 컨텐츠를 공급한다 그러면 모를까 조금 급하게 섭외한 느낌이 근데 저 좀 없지 없지 않아 않아요. 있어요. 저 궁금한 게 네. 아직도 삼성전자가 애플을 매칭을 시켜서 이 반사 이익을 조금 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삼성전자? 사실은 그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협력자이자 서로 이제 조력자이자 라이벌인데 항상 실적 발표 때, 그 다음에 신제품 발표 때는 반대로 어떤 시소 전략, 예. 덤벨 전략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 매수하면서 애플을 내려놔요. 예. 또 반대의 경우 또 삼성전자를 내려놓고 애플을 가서 뭐 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어제 실적 부진 예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의 수혜라고 보고 이 의견 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예.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키 웽입니다. 글로벌 반도체주 연말부터 연초까지 널뛰기 장세. 공급 과잉의 1분기 D램 가격 30% 하락. 삼성전자 소폭 하락. 하반기에는 회복 기대. 요번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저 트위터에 저렇게 지폐에 나오는 그 율곡이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전형적인 안경뚱의 그러네요. 인상인데 코랑 그러네요. 입이랑 눈 빼고 다 저희 일단 부조에서도 다 닮았다고. 예. 어쨌든 사진을 전묘법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삼성전자 자율공시 형태로 이제 실적 부진을 예고했고 예. 근데 솔직히 작년 연말에 대세 하락장의 어떤 분위기를 주도한 게 또 이 반도체주들이었고 올 초 또 V자 반등 랠리를 연출한 것도 이게 또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 연초에 진짜 뭐 지옥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이제 널뛰기를 했는데 공급 과잉의 1분기 D램 가격이 30%나 내려간 거 팩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삼성전자 0.6% 하락 정도면 소폭이잖아요. 이 내면엔 뭐가 있냐면 어차피 반도체 공급 과잉의 우려는 작년 4분기 내내 나왔던 재료라서 이미 새로울 것이 없는 악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였긴 하지만 그만큼 또 수요도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하반기면 재고 소진과 함께 다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IT 쪽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원래 IT는 3월에서 10월까지가 방학이다. 연말부터 연초에 바짝 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런 얘기가 뭐 나쁘지 않고 하반기에 재고 소진 국면이 온다고 하니까 그걸 또 미리
생각해서 뭐 선행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은 뭐 지금 떨어질 때마다 싼 값에 사놓자, 뭐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노리자, 뭐 이럴 수도 있죠. 예. 지금 우려보다는 좀 기대가 선 반영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 한국 비금융기업 보고서 보도록 하죠. 올해 한국 기업 신용 안정적, 리스크 혼재돼 있다. 안정적 재무와 무역 갈등, 유가 상승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자동차, 유통, 수익 부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네요.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요. 사실 어제 뭐 이 경제 관련된 이벤트나 이슈가 좀 많았어요.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는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이 다운사이드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킬 추경을 마련한다면 10조 정도. 예. 근데 또 블룸버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0조가 좀 부족하고 10조 5천억 정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무디스에서 이 보고서 나왔고 이제 특히 무디스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를 보는 시각을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외국계 기관들은 사실 한은의 연말 금리 인하를 점치는 기관들이 점차 많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채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이제 신용은 안정적이고 재무적으로도 봐도 괜찮다. 하지만 리스크는 혼재를 하고 있는데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가 약간 나비 효과로 중국발 어떤 이제 좀 이런 거를 당할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이 왕서방을 만약에 세게 때리면 이제 우리 뭐 김첨지도 같이 좀 피해를 볼 자동차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아직은 낮지만 지금 낮다는 게 함정으로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 조금 비용 부담. 그래서 자동차하고 유통은 좀 수익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 오늘 우리나라 개장 후에 무디스 이 보고서 낸 유완희 씨하고 홍콩 전화 연결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와, 개장 직후에 네.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시면 무디스의 좀 더 솔직한 시각, 보고서에 담겨져 있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읽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에 민감하다 보니까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꼭 챙겨보셔야 될 그렇죠.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머니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면 지금부터 좋겠네요. 딱 2시간 반만 더 채널을 틀어놓고 기다리시면 출근 안 하세요? 예, 무디스 전화 연결이 있으니까 2시간 알겠습니다. 반만 기다리세요. 예, 금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김희용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